안녕하세요. 디바제시카예요. 오늘은 전 세계에 있는 영혼이 깃든 또는 저주 걸린 물건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1971년 크리스마스쯤이에요. 미국의 뉴욕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도나의 엄마가 예쁜 도나라는 딸을 키우고 살고 있었어요.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. 딸한테 뭔가를 선물해줘야겠는데 길거리를 지나다가 한 중고 가게에서 우리 딸하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인형을 하나 발견한 거죠. 그래서 이 천으로 만들어진 인형을 딸을 위해서 사게 됩니다. 딸은요, 이 인형을 받자마자 너무 좋아했어요. 엄마, 내가 완전 평소에 좋아하던 인형이야. 실제 사진입니다. 그리고 나서 그 딸이 이 인형을 자신의 침대 앞에다가 두기 시작했죠. 근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. 도나는 분명히 이 인형을 자기의 침대맡에다가 갖다 놨는데요. 침대 앞에 있어야 될 인형이 부엌에 나와 있거나 아니면 거실에 나와 있는 거예요. 처음에는 엄마가 인형을 여기다 갖다 놨나? 근데 엄마가 집에 없을 때도 인형이 자꾸 여기저기로 옮겨가는 거야. 그런데요, 그 집에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대요. 처음엔 도나 엄마가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. 아무래도 우리 집 개가 저기다 물어다가 놨나 보지. 그래서 개가 물어놔둔 걸로 생각을 했는데요. 앉혀놨던 인형이 서 있기도 하더래요. 분명히 내가 침대맡에 인형을 앉혀놨는데 인형이 선 모양으로 복도에 있거나 무릎이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로요. 게다가 어떤 날에는 인형의 얼굴에 핏방울이 맺혀 있기도 하고 어떤 날은요, 나갔다가 돌아오다 보면 이렇게 종이에 메시지가 써 있기도 하더래요. 그래서 메시지에 뭐라고 써 있냐고 봤더니 Miss me? 나 안 보고 싶어?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니까 도나와 도나 엄마가 너무나 공포감을 느낀 거예요. 그래서 심령술사를 찾아가게 됩니다. 심령술사는요, 그 인형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. 이 근처에서 살고 있던 7살 난 에나벨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에나벨이라는 여자애가 이 도나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자살을 했더래요. 그래서 그 자살한 소녀의 영혼이 아마 이 인형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고요. 자, 이 인형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게 됐어요. 그런데 도나가 이 인형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. 그리고 엄마가 생각해봤을 때 이 인형이 우리한테 무슨 해를 입힌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이 인형을 그대로 집에 놔두게 돼요. 여전히 인형은 여기서 발견됐다, 저기서 발견됐다 하고요. 그러던 어느 날 도나의 친구가 집에 놀러 왔어요. 그런데 도나의 친구가요, 이 인형을 보니까 약간 오싹한 기분이 드는 거야. 그래서 야, 이거 네 인형이냐? 야, 근데 뭐 이렇게 인형이 이상하게 생겼냐? 이 인형에는 내 친구 에나벨이 들어있어서 그래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
그러면서 야, 너 이렇게 못생긴 인형 가질 바엔 그냥 갖다 버려. 엄마한테 새로운 거 사달라고 하면 되잖아. 이쁘지도 않구만. 그렇게 인형 옆에서 둘이 소꿉장난을 하고 놀다가 도나와 친구가 잠이 듭니다. 그런데 도나의 친구가 자는 동안 에나벨한테 목이 졸리는 가위를 눌려요. 그런데 가위라는 건 사실 꿈의 일부일 수도 있고 또 무의식의 일부일 수도 있잖아요. 친구가 깨어났는데요. 깨어나서 보니까 가슴에 7개의 발톱 자국이 있더랍니다. 그래서 도나와 도나 엄마가 원래 이 인형이 한 번도 해코지를 한 적이 없는데 이런 해코지라는 행동을 하게 되니까 안 되겠다. 좀 더 유능한 심령술사를 찾아가게 돼요. 그 심령술사가 바로 워렌 부부입니다. 그때 이 심령술사가 인형을 안에 봤는데요. 이 에나벨 인형 속에는 단순한 소녀의 영혼이 아니라는 걸 알아내게 됐어요. 이 안엔 단순한 소녀의 영혼이 아니라 악마가 소녀로 위장하고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되죠. 그런데 이 악령이 도나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. 도나 옆에만 있고 싶어 하는 거야. 그래서 워렌 부부가 원래 심령술사로 유명하거든요. 그래서 엑소시즘 행위를 행합니다. 이 물 같은 걸 여기다 막 뿌리고 악령을 이렇게 퇴치하는 그 퇴마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자 이 인형에서 빠져나온 악령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워렌 부부는요, 이 인형을 봉인합니다. 자, 여러분은 실제 지금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. 실제 에나벨 인형을 보고 계십니다. 이 인형을 봉인했어요. 그리고 이걸 어떤 이제 박물관 같은 데다가 넣게 되죠. 그리고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. Warning. Do not positively do not open. 이거를 열지 말라고 써 있어요. 이건 여러분 영화로도 보셨죠? 여기 전까지의 이야기가 여러분 혹시 그 에나벨이란 영화 말고 컨저링이란 영화 먼저 나온 거 아세요? 컨저링이란 영화가 나올 때 영화 앞에 이게 나와요. 아세요, 여러분? 네, 컨저링이란 영화 앞부분에 이 에나벨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요. 그리고 나온 영화가 에나벨이란 영화예요. 그 에나벨인 영화가 더 많은 이 인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지금 열려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건 나도 어떻게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열려있는 사진을 찾게 된 거죠. 자,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이 뚜껑을 열었던 한 부부가 있어요. 한 연인이 있어요. 그 연인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? 남자는 오토바이 사고를 통해서 사망했고요. 여자는 같은 사고로 1년 넘게 병원에서 신세를 져야 했죠. 열지 말라고 했던 이 인형의 저주를 풀어버린 이 부부의 이야기, 이거가 에나벨이라는 영화를 소재로 2014년에 개봉을 했어요. 그런데 이 영화를 촬영하는 와중에도 굉장히 괴이한 일이 많이 벌어졌다고 해요. 예를 들면 그 세트장에 유리 설치물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, 세트장에. 근데 그게 막 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, 또는 출연 배우가 임시로 살던 집의 물건들이 갑자기 사라지거나, 또는 원래는 분명히 여기 있던 물건인데 저쪽으로 옮겨가 있거나, 게다가 그 떨어진 물건을 다시 올려놓고 뒤돌면 또 떨어져 있고, 그래서 다시 그 물건을 올려놓고 뒤돌면 또 떨어져 있고,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다고 이 영화 그 관계자들이 보고를 했어요. 그런데
여기서 진짜 감독 있죠. 이 레오네티 감독이 했던 말이 더 무서워요. 촬영 장소였던 이 집이 건물 8층 높이였대요. 건물 8층 높이였는데 창문에서 누가 손으로 긁은 듯한 자국이 발견됐다고 합니다.